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수출 적신호 7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수출 감소, 디플레이션 위험에 노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중국이 수출의 경쟁력이 약화가 되었고 이제 디플레이션의 영향력 안에 들어갔다. 특히 디플레이션과 같은 경우는 제품이 남아 돌아서 이제 내수로 이게 다 받쳐줘야 되는데 내수도 받쳐주지 못하니 제품의 가격이 하락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야기는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중국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수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12월 수출이 예상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연간 수출이 7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미 대선 때문에 미중 간 갈등이 더욱 증폭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가운데 나온 결과라서 현재의 상황이 더욱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 중국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는 올해 중국 수출 증가 요인이 그리 크지 않았고 그래서 디플레이션의 영향력에 지금 한 걸음 더 나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는 내수까지 살아나지 않는 가운데 수출까지 감소하면서 디플레이션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수출이 감소하면서 과잉 생산된 제품이 중국 내로 풀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많은 제품들이 뭐 농수산물이나 아니면 육류 이런 고기들도 이제 수입의 감소로 수출이 되지 않으니까 그 영향으로 수입의 감소로 내수는 더욱더 어려워지는 중국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생산량은 그대로이지만 수출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중국 내 제조업체들이 타격을 입고 있다라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중국 수출 적신호 7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수출 감소, 디플레이션 위험에 노출입니다. 중국이 2023년 연간 수출이 7년 만에 감소했습니다. 로이터는 지난 12일 중국의 12월 수출이 예상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연간 수출이 7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라고 언론 기사를 냈습니다. 12월 수출은 11월 대비 2.3%를 증가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호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2023년 중국의 수출이 망했어요. 망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로이터의 설문조사에서 예상한 1.7% 증가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죠. 2023년 중국의 연간 수출이 감소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 수출은 4.6%, 마이너스 4.6%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이 수치는 2016년 7.7%, 마이너스 7.7% 감소 이후 처음으로 연간 수출이 감소한 것. 그래서 2016년 이후 17, 18, 19, 20, 21, 22 계속적으로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수입도 감소했습니다. 왜? 수출할 물량을 만들기 위해서 원자재를 사와야 되는데 이 원자재의 수입도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중국 내수의 부진 이러한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죠. 수입의 감소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한 2020년 이후 처음입니다. 당시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기업들 그리고 내수가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수입이 감소했던 그 특별한 상황을 빼놓고는 계속적으로 수입이 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중국의 수출 감소 배경은 어떻게 될까요? 원인은 있습니다. 첫 번째, 미중 간 갈등으로 인한 미국 수출 감소, 그리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각국의 중국 물품 수입 감소, 여기에 디커플링, 디리스킹, 지금 미국이 밀어붙이고 있는 정책에 동조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중국의 수출 파트너는 누구일까요?
아세안 지역이 2023년 지역 기준 중국 최대 파트너이고 유럽연합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여전히 중국의 최대 파트너인데 중국에서 수입된 제품이 중국 제품이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와 멕시코 제품이 가장 많이 팔리는 것으로 지금 바뀌고 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는 러시아가 중국 물품의 수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분에서도요. 러시아의 경우 2023년 수출이 47% 가까이 증가하고 수입은 13% 증가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지금 에너지에 대한 그리고 석유, 석탄 그리고 LNG가 러시아에서 지금 많이 건너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중국이 바라보는 중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카이신에 따르면 중국 제조업체들은 견고한 글로벌 수요, 고객 지출 증가, 신제품 투자에 대한 전망으로 2024년까지 생산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희망 섞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카이신은 중국 12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자 지수를 발표했는데 11월에 비해서 완만한 개선세가 있기 때문에 2024년은 괜찮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낙관론의 정도는 11월부터 약화가 되어서 시리즈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낙관론이 비관론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현 상황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 GDP에 대한 예측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중국의 2023년 GDP를 약 5%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2024년이요. 그래서 올해는 평년작을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은 어떻게 될까요? 지웨이 장이라는 핀포인트 자산관리의 사장 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내수부지는 중국의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는 나머지 국가의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중국 성장의 기둥인 수출은 전체 내수를 부양할 만큼 충분히 강하지 않습니다. 재정정책 확대로 인한 지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은 돌려서 있는데 바로 이거죠. 중국의 수출 가격 단가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괜찮은 상황이다. 그래서 중국의 물품들이 외국에 수출되었을 때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의 수출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 수출 물량을 내수로 돌리는데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지금 중국에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정정책 확대로 인한 지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라는 것은 지금 부양책이 없으면 중국의 수출 기업들은 망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에너지로 불리고 있는 원유 수입이 감소했다라는 부분이죠. 그만큼 공장을 안 돌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23년 원유 수요의 감소의 폭은 마이너스 7.7%, 11월 원유 수요의 감소는 마이너스 8.1%. 그래서 작년 평균보다 작년 11월에 마이너스 폭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중국의 상황이 현재 더욱더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결국 중국의 원유 사용량이 줄어들어가고 있음을,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들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는 중국의 지금 수출 기업들이, 에너지를 쓰는 기업들이 그만큼 에너지를 안 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전반적인 수출도 감소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2023년 중국의 수출은 기계, 선박, 가전제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품 카테고리에서 감소했습니다. 기계, 선박, 가전제품도 지금 러시아를 빼놓으면 그렇게 늘어난 것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자동차 수출도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의 세관 데이터에 따르면 자동차는 2023년 수출이 1년 전보다 69% 증가했다. 여기 함정이 조금 있는데 이것을 조금 설명을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70.9%의 증가율보다는 약간 느린 속도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중국은 2023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대 자동차 수출국이 될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동차 수출은 조금 함정이 있는 게 보통 많은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은 그 나라에 가서 공장을 짓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중국 내에서 저렴한 전기차를 만들고 저렴한 차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뭐 테슬라나 폭스바겐이나 이런 쪽에서 차를 수출을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 자동차의 수출 증가 원인을 조금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테슬라의 선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수요 증진도 있죠. 러시아의 경우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빠져나간 글로벌 업체의 공백을 중국 업체들이 메운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중국의 자동차 기업들이 선전한다? 그것은 맞긴 하지만 전부는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023년 첫 11개월 동안 러시아로의 자동차 출하량은 금액 기준으로 2022년에 비해 약 6배가 증가를 합니다. 지금 들어가는 기업들은 메이드 인 차이나 이러한 제품들밖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수출 물량이 공장은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 공장을 쉬지 않고 계속 돌리면 공급 과잉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 그리고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공포에 휩싸인 중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수출 감소의 역효과라고 말이 나올 수가 있는데 중국 국가통계국은 12일 성명을 통해 중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0.3% 하락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전문가의 전망치인 마이너스 0.4%포인트보다는 소폭 낮지만 소비자 물가는 3개월 연속 하락한 상황이다.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중국은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모습이죠. 중국의 상황을 보면 12월 중국 비식품 가격은 지난해 동월 대비 0.5% 상승. 그러나 식품 가격은 마이너스 3.5% 하락, 돼지고기도 마이너스 26.1% 하락.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먹거리를 사는 것을 줄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1% 상승. 12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7% 하락. 그래서 중국 내에서 지금 많은 것들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죠. 중국 생산자 물가지수 역시 15개월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보는 중국의 경제 상황은 어떻게 됐냐? 호주 뉴질랜드 뱅킹 그룹의 중화권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레이먼드 영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디플레이션 사이클을 깨기 위해서는 대담하게 행동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마이너스에 빠질 것. 물가 하락 압력이 계속되면서 기업은 판매 가격을 인하하고 이주 노동자들은 임금을 삭감하고 있다. 자, 지금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수출이 감소하면서 공장을 돌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리고 공장은 계속 돌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지만 그래서 사람을 자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는 또 다른 역풍을 불게 되는데 소비의 감소까지. 이는 결국 물건은 넘쳐나는데 가격은 인하가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